뱀띠분들이 안방과 침실을 어떻게 꾸미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또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원호입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뱀띠분들의 삶은 부자의 행운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들의 안방에는 절대 이것이 없습니다. 안방의 용도는 부부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곳이고 집안의 안정이 만들어지는 근본이고 편안하고 행복이 넘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안방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고 가장 어른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사무실의 사장실과 사원들의 사무실이 같은 경우를 보셨나요? 번영하는 회사의 사장실과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의 사장실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방 역시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안에 어른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자들의 안방, 그렇지 못한 분들의 안방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물건들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치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번영과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안방 하면 대부분들이 침대에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침대 역시 안방에 소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모르셨죠? 안방은 먼저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곳에 들어오면 안정감이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집안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사로 말하면 사장실과 회장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곳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없어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안방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을 자는 방향입니다. 침대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한 소품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머리는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고 주무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북쪽으로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굳이 과거의 풍수학을 따지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머리에 받게 되면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활력이 넘치게 되고 생명력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최고라고 합니다. 성격에도 아주 밝은 성격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서쪽과 서북 쪽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이렇게 주무셔야 건강적으로 아주 좋겠죠. 이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안방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날카로운 물건을 자주 보게 되면 안정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도 안방에는 쇠붙이가 있어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유로움을 해하는 물건을 안방에는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안방은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과 관계되는 것, 심리적 안정을 해야 하는 것, 이런 물건은 안방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제로 된 가구들 겉에 무늬를 씌우든가 치우셔야 합니다. 잠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자야 한다는 거 꼭 명심을 하도록 하세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뇌의 10%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무의식이 지배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 무의식에 쌓여져 있는 이 부정적인 것, 혼란스러운 것들은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만들어질 거고 표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도 모르게 말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하시는 90%의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무의식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절대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무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 느끼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이런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먼저 침구의 색상입니다. 침대가 있는 집이든 침대가 없는 집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침대의 머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외풍이 많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침대를 쓰시던
침대를 쓰시지 않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침대는 단순하지만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 청색에 가까운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어머니의 품소처럼 포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안방은 집안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여 또 토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곳은 마무리를 의미하는 곳이라서 수호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행과 수호행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색상은 흰색이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목요행을 의미하는 청색 계열은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친구는 가볍고 두터운 것이 좋으며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친구의 정돈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가르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100만 장자의 경우 친구의 정리가 부자에 되는 습관의 최고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정돈을 매일매일 가시런하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성취율의 차이는 300% 이상이라고 이 논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의 정돈을 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들 과연 아침에 일어나시면 친구의 정돈을 하시나요? 남편이 자고 있어서 아침 준비가 바빠서 내 이는 잘못된 습관이고 두 부부가 부지런하지 않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 정돈을 가지런히 해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하루의 시작이 상쾌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형 거울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거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는 의미는 내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네요. 절대 전신을 다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수호에게 영역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절대 누워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도 있으며 육신과 영혼이 푹 쉬어야 하는 잠자리가 편안해질 수가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소품이라고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복잡하고 어지러진 상태입니다. 안방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야 합니다. 벽에 걸린 장식품도 가족 사진을 제외하거나 두 부부의 사랑이 담긴 한두 개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벽시계조차 없는 것이 최상입니다. 화분이나 생명체가 이곳에 있다면 최악입니다. 단순한 정서를 위해서 한두 개 정도 창문 가까이에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살아 올라오는 큰 식물 같은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맑은 공기를 위해서 이런 거를 두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이런 생각이라면 공기청정기를 두세요. 절대 안방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만들어지는 안방 풍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벤띠분들의 삶은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 만들어가세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